皆さんどうもマコミンです。오늘은 지금 좀 밖에 나와서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지금이 아침 7시에요. 아침 7시인데 어제 저녁에 영상을 찍으려고 하다가 너무 방이 더워서 막 다 하기 싫은 거예요. 그래서 영상을 안 찍고 어제 잠깐 유튜브로 라이브 영상을 했다가 그 다음에 지금 아침 7시인데 근처에 이제 공원에 나와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아침에 7시니까 오늘 또 일요일이거든요. 그래서 일요일 아침 7시니까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산책하고 이러시는 분이 되게 많네요. 그래서 지금 조금 찍기가 애매하긴 해. 혼자서 카메라 들고서 막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좀 쳐다보고 가거든요. 그래도 아까보다는 좀 사람이 적네요. 좀 비가 와가지고 조금 선선해요. 아침 7시에다가 좀 비가 와가지고 아까 여기 오는데 자전거 타고 왔었는데 좀 선선하네요. 얼마 전에 일본어 수업을 하면서 학생과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. 일본인 사람의 이름을 못 읽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? 라는 질문이었어요. 뭐 일본인의 이름을 읽을 때 한자로 써져 있잖아요. 그거를 저는 잘 못 읽겠습니다.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뭐 이런 질문을 해줬어요. 그런데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. 일본인의 이름에 대해서 뭐 일본의 경우 성이 엄청나게 많다라던가 아니면은 성으로 부르는지 아니면은 이름으로 상대방을 부르는지에 따라서 그 두 사람의 관계성을 나타낸다. 뭐 이런 영상이 있어요. 그런데 이번에도 일본인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일본인의 이름, 한자로 써져 있는 일본인의 이름은 못 읽어도 돼요. 못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. 왜냐면은 답은 간단해요. 일본인들도 일본인의 이름을 100% 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. 일본인의 이름을 떠나서 성만 해도 엄청나게 수가 많거든요. 뭐 중국하고 비교해봤을 때도 일본의 성이 더 많을 정도니까. 그러니까 못 읽는 사람이 많아요. 그러니까 못 읽는 좀 흔하지 않은 그 성 같은 경우에는 일본인들도 잘 못 읽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돼요. 그리고 흔한 성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야마자키 이런 성을 뭐 야마자키라고 읽을 때도 있고 야마사키라고 읽을 때도 있고, 그리고 제가 일본의 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뭐 타키자와라는 성이 타키자와라고 읽기도 하고 타키사와라고 읽기도 한다 뭐 이런 걸 얘기한 적이 있는데 같은 한자라고 해도 다르게 읽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. 인터넷을 찾아보면은 뭐 인명사전 이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일본인의 이름을 한자 같은 걸 이렇게 읽어주는 그런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100% 정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 이름의 한자를 읽는 법이 보통 한자 읽는 것과 좀 다른 식으로 읽을 때도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제 지인 중에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. 그런데 이 이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겠습니까? 한일본어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이 한자를 희망이라는 뜻이다, 그러니까 키보라고 읽겠지 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제 지인의 이름은 키보라고 쓰지만은 이름은 노조미라고 해요. 어떠신가요? 전혀 맞출 수가 없죠. 다른 예로 그 만화 애니메이션의 데스노트라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? 그 이름을 쓰면 노트 이름을 쓰면 사람들이 그 죽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런 장면이 나와요. 데스노트에서 주인공 이름이 야가미 라이토라고 해가지고 이런 한자를 쓰는데 그 주인공의 이름, 그러니까 스키라고 쓴 다음에 그걸 라이토라고 읽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서 그 여자 가수인가 있잖아요. 주인공을 좋아하는 그 사람이 이제 사신의 눈 그거를 넣어가지고 이제 주인공 이름을 읽는데 야가미 라이토라고 써 있는 거를 야가미 트키라고 읽는 장면이 나와요. 그러니까 일본인들도 딱 이 한자를 봤을 때 이걸 뭐라고 읽는지라고 모를 수 있는 거예요. 이 한자는 트키라고 해가지고 보통은 이제 달이라는 뜻이잖아요, 그죠? 그렇기 때문에 트키라고 읽는데 이거를 데스노트에서는 라이토, 야가미 라이토라고 읽는 거죠. 또 다른 예로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서 하타 모토히로 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런데 이 가수의 경우에도 하타 모토히로 이 이름 자체가 좀 성이 흔하지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하타가 성이고 모토히로가 이름인지 아니면 하타 모토가 성이고 히로가 이름인지 이거를 주변 사람들이 몰랐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 아직 알려지기 전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잘못 하타가 성인지 하타 모토가 성인지 잘 몰라가지고 굉장히 많이 틀렸다고 해요. 그래서 지금은 그 이름을 쓸 때 성하고 이름을 한 칸 분류해서 한 칸 떼어서 쓰도록 한다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를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. 일본인들의 이름 한자로 썼을 때 그렇게 읽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못 읽잖아요, 그죠?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? 방법은 간단해요. 그냥 상대방한테 물어보면 됩니다. 첫 대면이거나 아니면 비즈니스 관계로 이제 만났을 때 상대방한테 이름을 물어보는 것은 그 한자를 어떻게 읽나요?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전혀 신뢰가 되지 않아요. 오히려 상대방의 그 이름을 한자로만 보고서는 잘못 읽는 게 오히려 더 신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 한자는 어떻게 읽습니까?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. 오히려 흔하지 않은 성이라든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
오히려 뭐랄까 죄송합니다 제 이름이 좀 복잡해요 외우기 힘들죠 이런 식으로 오히려 막 되게 죄송하게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막 자기소개할 때도 있어요. 그 다음에 좀 흔하지 않은 이름이나 성일 경우에는 제 이름은 한자로 이렇게 쓰고요 그걸 이렇게 읽습니다 라는 식으로 자기소개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. 혹시 일본에서 생활을 할 때 그 일본의 이름을 한자로 써 있어서 못 읽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걱정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일본인 이름을 잘 못 읽겠다 잘 모르겠다 하면은 당당하게 상대방한테 물어보면 된다는 거. 그 이상은 없습니다. 전혀 신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읽나요 라는 식으로 정확하게 물어보면 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.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일본인 이름이 한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의 이름이 박호민 이런 식으로 세 글자잖아요. 물론 뭐 두 글자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네 글자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섯 글자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세 글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제가 일본에 가서 처음 좀 헷갈렸던 것이 아직 그 일본인들의 이름에 익숙하지 않아서 글자가 많잖아요, 그죠? 뭐 야가미, 라이토 벌써 6글자잖아요, 그죠? 뭐 그런 식으로 물론 나중에는 한자로 외우기 때문에 뭐 야가미 이건 한자로 머릿속에서 기억을 하기 때문에 외울 수 있는데 처음에는 그 음으로써 하나씩 외웠단 말이에요. 그래서 하타, 모토, 히로 벌써 6글자예요, 그죠? 그러니까 그걸 6글자로서 인식을 했었기 때문에 되게 외우는데 좀 어려웠다고 해야 되나? 그런 게 있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상대방한테 이름이 뭐예요? 이 한자는 어떻게 읽어? 이렇게 질문을 했을 경우에 상대방이 가르쳐주면은 그거를 상대방 눈치 안 채게 못 채게 이렇게 뭐 대놓고 쓰기 뭐하니까 좀 눈치 안 채게 빨리 적어두는 거죠 어딘가에. 그래야지 외우기 쉽죠. 뭐 계속 만날 때마다 계속 물어보면 좀 그렇잖아요,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한테 이름을 물어봤을 때는 빨리 잊어먹지 않도록 처음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금방금방 잃어버린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좀 이렇게 살짝 메모를 해두는 식으로 해놓으면은 몇 번이나던가 반복해서 질문하지 않는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 또 물어보고 이런 신뢰를 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それでは次回お会いしましょう。